부산을 다녀왔어요. 해운대 갔더니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비가 왔구나. 클라우디 베이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와인 클라우디 베이. 그런데 클라우드 베이 화이트, 일반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얘는 브리아 스파클링 와인. 자, 아휴, 참 좋다. 얘 뉴질랜드의 아주 대표적인 와인이고 클라우드 베이를 선물해주면 얘 싫어하는 사람들 없거든.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이 이 클라우드 베이 스파클링을 마시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 쫙 퍼지는 거야. 그 윤여정 배우 있으시잖아. 근데 이분이 자신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이 아주 깔끔하거든.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클라우디 베이 오늘 스파클링 오픈했는데 요거 여름에 아주 여성들이 아주 대박이야. 여성들한테 리본 하나 해서 칠링백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거기다가 얼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와인만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칠링백에다가 넣어서 얼음에 재워서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동안에 1시간, 2시간 동안에 온도가 안 맞아. 그럼 바로 마실 수가 없죠. 특히나 스파클링은 처음에 시작하는 와인이야. 그 시작을 상큼하게 해주려면 온도가 맞아야 돼. 싱글들 어디 여성들 많은 자리에 가서 환영받고 싶죠? 그럴 때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돈도 뭐 5만원, 6만원 정도면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칠링백에서 가져가면 센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든 센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와인 고를 때 난 이렇게 추천을 해보고 싶어. 상대의 가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상대의 상황, 뭐 우리가 뭐 TPO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죠. 잘 이해를 하고 와인을 선물하든 추천하든 해야 된다. 그러면 가령 남자들 같은 경우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임원으로 승진을 했어. 도무스 아우레아라는 와인, 칠레 와인인데 요 와인의 본뜻 도무스 아우레아는 예전에 로마가 불탔을 때 로마를 재건하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자신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황금 궁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 황금 궁전의 이름이 도무스 아우레아야. 이런 선물을 해주면서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 거지. 로마 황제가 지었던 황금 궁전처럼 앞으로의 인생이 황금 궁전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쁨을 받을 거야.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이런 스토리는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먹을 때 그러면 이게 한 15만 원 아니면 12만 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도무스 아우레아의 세컨 알바 데 도무스. 이 알바라는 뜻이 이태리어로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황금 궁전, 얘는 황금 궁전의 새벽. 좋잖아. 그러니까 하루를 궁전의 아침을 맞이하는 와인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새벽에 프레시하고 맑은 마음으로 오늘 알바데 도무스 한잔 합시다. 이거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황금 궁전이라는 그 단어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끼는데 얘는 특징이 까버네 소비뇽이라는 남성적인 품종을 다 썼는데 사실은 맛을 보면 꼭 프랑스 블렌딩 와인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2시간 정도 오픈해 놓고 마셔보면 정말로 깊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추천을 할 때는 섬세한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또 여러 블렌딩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추천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랑피루 와인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다. 1등급이 가장 위대한 5대 샤또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5등급 와인도 좋은 게 있다. 그 5등급 와인 중에서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샤또 링쥐 바지, 랭쥐 바지. 이 랭쥐는 사람 이름이에요. 바지는 마을 이름이에요. 프랑스 보르도에는 좌안, 우안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게 대서양에서부터 지롱드 강으로 이렇게 쭉 강이 타고 오면서 이 좌측을 좌안이라고 하고 우측을 우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해를 생각하면 돼. 서해에서 한강을 이렇게 우리는 물론 한강에서부터 서해로 나가지만 연결된 개념으로만 보면 서해를 대서양, 한강을 지롱드 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빨라. 그럼 이 좌안 지역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남성적인 품종이 51% 이상이야. 그럼 우한에서는 생떼밀리온이라는 지방으로 대표되는데 거기에서는 메를로라는 여성적인 품종이 51% 이상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프랑스 보르도의 전체가 한눈에 딱 잡힌다. 이 랭쥐 바지는 어떤 애냐면 얘는 5등급인데 1등급의 맛을 내. 슈퍼 세컨이다. 이런 애칭이 있을 만큼 아주 놀라운 애야. 보르도 좌안 쪽에 아까 좌안 얘기했지. 좌안에 보면 메독이라는 지방이 있지. 그 메독 지방 와인인데 그 지방이 상당히 척박하다. 그래서 이 와인은 그 황량한 밭을 와이너리로 훌륭한 그랑피르로 만든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와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폭발적이면서 웅장하면서도 섬세 사람을 휘어잡는 아우라가 있는 와인. 이게 보통 와인이 아니야. 근데 이게 20만 원 중반대에서 이 정도 맛을 느낄 수 있다? 나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얘를 지금 20만 원 중반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걸 오늘 좀 사기에 좀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또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묻는다면 에코, 드 바지. 바지라는 것은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에코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이 바지 마을에 와인 생산하는 데에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마을, 조그만 마을도 이 랭쥐바지 포도밭인 거야.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지역에서 에코라는 이름이 붙었어. 이 와인은 이 와인을 생산하고 남은 포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밭에서 랭쥐바지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았던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 그러면 거의 특성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의 웅장함을 25만 원대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함을 얘는 얼마일까? 10만 원 초반. 다른 데 가면 10만 원 중반 받을 거야. 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오페라 공연을 가보면 오버추어가 있다. 오버추어는 오페라 전체의 캐릭터를 알려주는 서곡이라고 많이 돼. 미국에 가면 오버추어라는 와인이 있어. 랭쥐 바지의 전체를 알려주는 서곡 같은 와인이다. 라고 말하면 이 전체 오페라를 짐작할 수 있잖아. 랭쥐 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와인, 에코드 바지. 이 와인은 보르도의 1등급, 그랑크루 1등급 전체의 맛과 비교했을 때도 떨어지지 않는 와인이다라는 평이 있는데 얘는 또 랭쥐 바지의 맛과 향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릭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다는 얘기지? 그랑크루 1등급을 자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방정식처럼 얘기를 해보면 그랑크루 1등급이 한 150만 원 한다고 한다면 그 10분의 1 가격으로 그랑크루 1등급의 맛을 어쩌면 조금은 느낄 수도 있는 와인이다 라고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들이. 오늘 이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뭐 와인이나 비싼 와인도 뭐 고가의 와인들도 자주 먹긴 하지만 이런 정도 와인, 이건 뭐 레드 중에서 내가 추천해 줄 만한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을 하나 좀 추천하자면 이건 조금 가격이 좀 있는 화이트 와인이에요.